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다시 말하면 사람이 모았을 때 이렇게 마음 모으게 한 뜻이야. 깨지 말지 않는 죽여. 죽이지 말지 않는 뜻이야. 그 사단은 근본 축진 어디서부터 나왔냐? 대로 남한테 독살스럽게 하지 말라 하는 불일인지 성경. 사람으로서 죽여버려. 가져버려. 밟아버려. 요즘에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체제에서 이어진 어떤 한 얘기 신문을 보다가 요새 제가 정신이 없어서 꼭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들 몰표를 출처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정암계라고 하는 당 대표라는 한 얘기가 미친 개는 몽댕이로 때려 죽인다는 말 나오죠. 그렇게 원자탄은 이가 나갔고 한국 원자 무장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원자 무기가 있고 북한에 있는데 우리는 원자 무기가 없어. 그럼 우리가 미친 개를 때릴 몽댕이는 어디서 빌려요? 미국한테 빌려야 할 거 아닌가? 미국은 빌려주려고도 안 하는데 미국 놈한테 빌린 몽댕이로 지 가까운 놈은 미친 개라고 시작한대. 미친 개는 몽댕이로 쳐야 한다. 가까이 좋은데 네 몽댕이 있냐? 네 왕초 몽댕이 빌려갖고 사대가 국 갖고 그것을 네 식구들 팔아먹고 거기서 얻어갖고 권받고 가까운 어떤 미친 개라고 덮어 칠래. 그래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논란이 됐는데 오나침 신문에 크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인간 짜뜨김 소리. 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원자탄 갖고 세상 혼란시키려고 하냐. 그건 미국 정치가 아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미국 대사가 한국 대통령한테 한국한테 대해서 원자탄 갖고 분위기를 강화시켜갖고 전쟁 위협을 고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전혀 그런 뜻이 없다라고 했구나 말이야. 그 생각은 거꾸로 보면 네가 몽댕이 없는 놈이 미친 개를 몽댕이를 쳐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 몽댕이 빌려줄 놈 그 몽댕이 빌려줄 놈이 절대 우리는 원자탄 몽댕이 안 빌려줘야 그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더군다나 고표들 다 하나 갖고 몽댕이로 미친 개 떼 떠들고 있어갖고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유남기한테 비유가 맞춰갖고 점수 올라갈까 안 했는데 스스로 그 말이 뭐냐. 윤 대통령이 스스로 모르는 얘기 갖고 밑에 놈들한테 해라고 알랑 그래갖고 미가 되면 아부 해라고 붙여놓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풍토가 나와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건 좀 말이 안 나가지만 다시 말하자면 사단설 문제는 인은 차마 독산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하게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얘기 사단의 근본 출발은 뭐냐면 남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는 근본은 뭐냐? 남을 죽이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너무 해해서는 안 된다. 저 새끼들 확 발밥으로 해. 그렇지 안 된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깡패는 세상에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말이야. 그 내용을 갖고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사단설과 호연정지설인데 그 다음에 호연정지설 속에서 특히 이쪽에서 제일 중요시 되어지는 문제는 호연정지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설 중에서 인의의 그 근본 뜻이 그 본문 셋째 줄에 있는 대로 불인지성은 어디서 나오냐 넷째 줄에 있는 대로 본래에 붙어서의 우유 심성 속에서 생명 속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래서 본문 다섯 줄 넷째 줄 앞에 제목까지 다섯 줄에 나오는 대로 보자면 중요한 문장은 불인지정의 근본 뜻은 뭐냐면 자연산생적이다. 주경은 다시 말하면 자연산생적이다 하는 말은 본성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본성에 나온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근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남에게 독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들한다 군사한다가 나온다 사람들 뭐냐면 말 안 들으면 죽여날게 그 방법을 공포 방법을 다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로 말하자면 맹자는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선을 중심으로 한 선을 통한 인간의 화합을 주장한 데 비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놈들은 전부 말로는 고삼선 뭘 하냐?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그 대신에 악이다 해놓고는 살짝 선을 붙여가지고 지가 선인 것처럼 떠들고 잡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세계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는
옛날 로마의 군대 정신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로마 정신 갖고 세계 지배했던 데 체계화되어 갖고 만들어진 것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기독교입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사실상은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는 불량한 공포분이 만들어 놓고 겉으로 내세운 것은 선량한 선을 은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계는 뭐냐? 말하기는 죽여.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는 다시 각 근본적으로 보자면 본래 붙어서 우리는 선이지 말안 들으면 죽이는데 내 편만 되면 우리가 살려줄게. 그래갖고 은총을 가지고 선을 써먹는 방법은 가짜다 그 말이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은총이란다 하나 구원이란다 하나 한 얘기를 방편으로 써먹는 밑바닥이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맹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자연은 본연적인 선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방편적인 도구 개념에서 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목의 제3권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는 뭐냐?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이지. 거기에 일단 자연산생적 선이다 그 말이다. 자연산생적 불인지심이어야 하는데 불인지심을 도구로 해갖고 내 편 들어오면 봐줄게. 내 편 안 들어오면 죽여버릴게. 그렇게 해갖고 오늘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말로 고상스러워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근본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자의 독점적 지배주권에 관한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하는 그 사람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선으로 그 사람들 돌리는 방향을 생각해야겠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기 이제 앞에 넘어가서 보자면 52페이지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 백성 살리는 것에서부터 바로 말하자면 민생 실천에서부터서 선이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백성 살리는 문제를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다 매달아갖고 인대로 보자면 거꾸로 매달아갖고 말 안 들으면 거꾸로 매달아갖고 복종을 안 해. 그러면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연락이다 해갖고 안 죽인다고 한 것 갖고 한국 받아서 부려먹는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제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갖고 한국 받아갖고 부려먹는 체제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맹자의 사상이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기 제3권에 나오는 맹자 사상은 근본적으로 보자면 거기 제목에 설명한 대로 근본적인 본래의 자연산생적 불인인지성에서 나왔다. 그 다시 말하자면 자연산생적인 성선이다. 서품은 근본적으로 선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다. 그것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산생적인 선이 큰 지도자의 선으로 발전한다고 한다면 지도자의 선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도자의 선은 한말로 말하자면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 큰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도자의 선에 관한 문제를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본 것이 다시 54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의 절인 토연정기 시 대장부적 기도다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토연정기 시 지도자적 대장부적 기도다. 이것이 원래 이루어졌던 2차 대전 때 강자연 세계 지배를 다시 세계 선량한 지도자들이 위해서 말하자면 성선설적 입장으로 인간 공동체로 바꿔줬던 것이 유엔이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국제 연합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인류가 더 이상 전쟁 갖고 사람 죽이는 방법을 집에서 안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맨살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했던 과정을 내세운 데는 물론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서 했던 대단히 여러 가지 있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사람들 공로가 있지만 그러나 명분은 글로 내세워놓고 실제 있어 지배하는 거냐. 명분 배후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회 그래갖고 결국은 뒷공문에서 평화를 내세워갖고 실종은 다 천사를 보냐면 2차 대전 후에 있어서 지금 본토에는 폭탄으로 안 떨어졌던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B19를 지금 원자 폭탄으로 다 때리고 다녔던 나라에다가
우리가 원조해 줄게 그렇게 하고 만들어갖고 세계를 다시 지배하는 내세우기는 천사의 성선설적인 얼굴이고 뒷공무에 계산해갖고 사실상 공포와 협박을 하고 있는 계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중요한 문제가 2차 대전 후에 있어서 전후 복구에 관한 주도권을 견제했던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세계 지배의 경제적 도구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건 미국이 만들어진 세계 지배 경제적 도구는 한말로 말하자면 지기 폭탄, 지기 삐시고 지기 의대탄도 다 때려 부쉈던 체제를 다시 또 지기 돈으로 부응하면서 나한테 붙어 너한테 붙어 차례차례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IMF하고 IBRD라는 것으로 해서 지기가 때려 부쉈던 땅은 지기 돈으로 맨날 됐게 어때 도와주마 어찌 그냥 나한테 붙은 놈부터 도와주마 그 체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의 IMF, IBRD에 관한 핵심을 바로 설명한 것은 제가 봤던 독일어로 만들어졌던 책에는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먼저 한다 얘기하면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해갖고 지그들이 전쟁 후에 지기 나라 앞에 섰지 않았습니까? 남은 돈 전쟁 후에 모아놨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서 여러분 갖고 부서진 나라 도와주란다. 그것이 머니터리 펀드입니다.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에 의해서 전후에 미국이 전쟁 끝나고 나면서 엄청나게 번 돈과 남은 돈을 갖고 세계를 부흥하는데 우리 돈 쓰란다. 그 미국 돈에 붙어라 라고 한 체제가 IMF입니다. 저에서 틀림없이 아시아의 IMF 뭐예요?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입니다.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그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뿌리려면 어떻게 해? 줄서 우리한테 붙은 놈 순서 잘 줄할게. 웃어봐. 이쁘게 웃는 놈부터 불러할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줄서기 위해서 미국 돈 나눠주는 순서를 정하기 시작한 것이 IMF 돈을 배급받으려면 붙어라. 미국 돈 IMF 배급받기 위해서 붙기 순서를 정한 체제가 뭐예요? IBRD입니다. 모두 IBRD가 보이지 않아? IB는 인터내셔널 뱅크야. 국제은행입니다. 세계은행입니다. R은 뭐예요? 리컨스트럭션이니까 건설, 재흥, 부군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부서진 나라, 누가 부쉈어? 지가 부숴놓고 부쉈는 나라를 우리한테 붙은 놈 순서대로 우리 돈으로 키워준다. 그 리컨스트럭션입니다. 디벨롭먼트는 개발 발전입니다. 그 IBRD는 인터내셔널 뱅크 포 리컨스트럭션 앤 디벨롭먼트입니다. 이 체제에 의해서 붙은 순서대로 해갖고 줄서라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전쟁 파괴 살인자가 하루아침에 세계의 부흥자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전부가 다 그 밑으로 붙어갖고 욕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세계 다 때리고 다녔던 놈이 네가 또 앞장 같은 걸 쓰겠냐? 너는 안 돼. 그래갖고 결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2000년에 완전 이기면 이제 세계 지배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래서 핀셋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어.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유엔은 전쟁업자들이 아닌 사람처럼 했지만 그 위에서는 다시 또 소련하고 미국하고 짜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을 쭉 써왔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뭐냐?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는 적어도 그 마음자리가 우주적 정신, 인간의 본성적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호연정기다. 호연은 호의 뜻은 크로 짜고 연자는 모습 연자, 그럴 연자죠. 그러니까 호연정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느냐? 작은 인간들이 우주 정신, 여호와 정신, 즉 하느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공자 맹자님 같은 마음으로 다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편가른 짓거리 하는 놈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진짜로 모든 걸 다 포용한다는 뜻하고 편가른 놈과 차이 보면 누가 지배합니까? 편가른 놈들 또 짜고 지배합니다. 편가른 놈이 또 다시 한국에 들어가고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너무 편가른 짓거리 노골적으로 하고 이렇게 미국 핑계대고 평가를 하고 미국을 평가하는 데가 들어라고 하고 몽둥이를 말하는 놈 때려 죽이는데 쌀을 빌려주라고 하고
하니까 다시 미국은 야 편가르는 속배인 짓거리 편가르는 쪽을 못해야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미국 대사가 하는 얘기가 원자탄 핑계대갖고 편가르는 놈 때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지마 그렇게 안 하려게 해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한 것들이 나와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다시 원자력으로 재무장한다고 한다는 짓거리는 못해 그렇게 이미 끊어버린 것이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이 신문에 나왔던 다시 말하면 세계를 다시 무력으로 편가르는 분토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대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들 어제 설명했던 내용들 지난번까지를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실은 말하자면 51페이지에 나오는 공손추 근3분 내용은 실질적인 의미의 정신의 근본 내용에 있어서는 바로 말하자면 맹자의 정신적인 총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보자면 첫째는 바로 인류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첫째의 근본 정신이고 두 번째에서는 그것을 끝에서 둘째 주에 나온 대로 이것 두 번째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 사람이 근본적으로 개개인은 성품부터서 복살스럽게 해갖고 세계 지배하려고 온 거 왕초하려고 온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하죠. 그 성품부터서 방향이 바로 말하자면 선에서 아까 말하자면 사단설적 기초를 위해서 자기 인품을 깨끗이 닦쳐서 인성부터가 좋아져야 전쟁업자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 소송자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권력과 권력을 이간시켜갖고 지배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내용을 전제로 보고 있는 성선설의 수행에다가 근본적인 방향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선 수행은 뭐냐? 그것을 한다면 제일 먼저 눈을 떠야 할 것이 뭐냐? 51페이지 쪽으로 가서 보자면 눈을 떠야 할 것은 뭐냐? 너나 나나 백성들은 사람은 똑같은데 있는 놈은 잘 살고 없는 놈은 굶어지고 가는데 그러지 말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쪽에다 눈을 돌리자. 그 제목이 만들어진 것이 세상의 제일 첫째 제목이 뭐죠? 50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저 제목이 뭐예요? 해석해 보세요. 민, 도현. 도현은 뭐예요? 거꾸로 배달해 있어요. 거꾸로 배달해 있는 백성들을 풀어준다. 왜 배달해? 너 시키 내 말 들래 안 들래? 예, 풀어만 주면 해란 대로 할게요. 뭔 짓거리 다 할게요. 그렇게 해갖고 협박 공갈 치고 있어요. 현재 권력에 협박 공갈 치고 있어. 그럼 백성들 거꾸로 매달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패권주의란 말이에요. 패권주의.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말하자면 패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갖고 춘조폐에 나온 패권 해갖고 원자탄 갖고 수소탄 갖고 검찰총장 갖고 지배하는 국토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약점 잡아서 공간을 부수는 것.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백성들을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렇게 될 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한 마음이구나 해서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너나 나는 하나여 뭉쳐지구나. 그렇게 될 때 영, 즉 영자가 뭐냐면 얻을 영자요. 승리한다는 뜻도 되지만 얻을 영자에 받아들일 영자야. 영치, 민심, 백성들 마음과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민생, 백성을 살려서 민심과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자. 그래서만 민생을 실천하자 하는 내용이가 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다스린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는 백성 살리자는 것 외에는 없다. 뜻이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 살리자는 내용 그것이 근본 뜻이다는 얘기를 자꾸 일반적으로는 공자님 하셨지만은 아주 직필하게 이 얘기하신 양반은 민생이라야 국가의 모든 기초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설명해버리는 분이 바로 맹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맹자님이 설명하셨던 내용들은
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하다가 지금 뚝 끊어졌던 대목이 어디냐 그러면 5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문단을 특히 제3권에 관한 문제는 문단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문단 분류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2페이지 원전에서 보자면 공손추가 문왈 붙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그려 보자면 어디까지 오냐 그 마지막 끝들에 대해서 관중과 또 관중 다음에 또 안자에 관한 관자와 안자에 관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누가 좋냐 하는 얘기를 자꾸 했었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관중이란다 안자 정도 되면 폐도를 취해서 폐도는 임금 똑똑한 임금을 내세우자 하는 것이니까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긴 소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놈 생각은 뭐죠? 백성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 나쁘당 되기 위해서 1등에 묻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죠. 한말로 보시다. 오늘날 지금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올림픽 합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할 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말로는 평화를 하지만 그래서 안에 그 내용으로 보자면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원전에서 앞에서 공손추부터서 다섯 줄 다음에 그다음에 왈 관중은 이기군패하고 안자는 이기군현하고 그 대목에 나왔던 그 대목에다가 왈 그 앞에다가 2번을 쓰면 이 문단이 든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단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핵심 뜻을 딱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중과 안자는 바로 임금 자기 왕초를 재환공을 1등 임금으로 모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음 현재가 두째 줄 나온 것이 뭐예요? 왈 맹자님이 그것은 제나라 임금 입장에서는 지가 수단 방법을 다 쓰면 언제든지 멋대로 하니까 손바닥 집 듣기 할 수 있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해갖고 허를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앞에 왈 할 때 왈 앞에다가 무엇인가 누가 말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편의상 붙여봤습니다. 앞에 나온 공손추가 말을 할 때는 추를 어떻게 하냐 추왈이라고 축자만 붙이자. 그 다음에 맹자가 말했다는 맹자왈 부르면 기니까 거기다가 맹가를 가를 그냥 말고 맹자는 공자님 다음으로 성자니까 거기도 차자를 붙여서 차왈 그래버려서 쓰었다. 그렇게 해갖고 읽어가는데 편의상 맹자가 얘기했던 자왈 앞에 있죠 공손추가 얘기했던 추왈 그렇게 쓰면 내용이 적었다는 내용이 들어서 그 쓴 방법을 설명해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중과 또 안자는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 돼. 그 내용을 분명히 쓴 것이 그 네 줄 관중 붙어서 하나 둘 셋 밑에 있는 대로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문항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내용이지만 거기까지 문제가 맹자의 뜻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 제2절 일자를 붙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네 줄 밑에 다섯 줄 중에 왈 문항도 하이가당 이란 말이요. 그럼 어찌 문항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항도 어영도 나왔지. 근데 뭐 문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한 얘기 꾸준한 멋진 분이 누구냐? 그러면 맹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항을 하가당냐 문항을 어찌 감히 너희들이 맞먹으려고 하냐? 그 내용에다가 완자 앞에다가 거기 차와를 붙이면 그쪽을 3번을 쓰면 문지가 앞에 문장별로 뜻 문지가 딱딱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문항이 못 오지 그 문항은 아무도 못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지 않아. 문항은 그런 뜻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때를 기다리는 분이요 라고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제인이 유건왈 그 앞에다가 4번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인이 유건왈 그 다음에서 그 대목에다 4번을 쓰면 이것이 앞에 있는 백성 거꾸로 매달아놓고 있는데도 풀어주면 백성과 마음이 합쳐진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제1철에 관한 문제를 총체를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분단을 나눠 보니까 그 서격에서
주석에서 나온 대로 보자면 52페이지부터서 문장들도 아까 그 기준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분명히 선명해져서 이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52페이지 이하에 앞에 있는 대로 원문을 나눠 설명하는 것들을 분류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나눠보자면 여기 이 문단을 네 문단으로 아까 나눴으니까 여기도 나눠본다면 첫째 영문에 있어서 52페이지 제 밑에 줄에 공손추가 문도하여서 말하기를 공손추가 물어 말하기를 거기다 1문단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53페이지로 와서 보자면 이 우줄 써서 맹자와부터 쭉 내려가고 하나 둘셋 8줄 내려가고 보면 맹자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맹자가 이어서 맹자 말에 이어서 저놈이 또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중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근본적으로 본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요. 그 다음에 그 무슨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손추의 이견을 받아들여서 설명한 공손추설 다시 말하면 9줄 10째 줄에 이 53편 10째 줄에 거기다 공손추설 거기다 2문단 2번을 써놓고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문단하는 게 2번이다. 그다 제2문절이다. 거기서 공손추설 붙어서 또 8줄 떼갖고 맹자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나아가 이 문왕도 상비 그대목에 나온부터 보자면 거기다 맹자설 앞에다가 3번을 쓰고 또 그 밑에 10줄 떼놓고 나면 제국인 중에는 유속언말 설 제국인 사람들은 속된 말로 전해진 말들이 있다. 그 대목을 달아놨던 것들이 제4절이다. 그 말이다. 그 4절을 나눠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하냐면 지난번에 앞에 있던 3절, 오늘 4절부터 해야 할 것인데 4절부터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3절 급작히 연결이 안 될까 싶으니까 미안하지만 그 가운데 있던 맹자선 그 3절부터서 그때까지를 후딱 설명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그 다음에 해독편이죠. 이 해독편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변리법적 설명, 사상사적 설명을 해가려고 준비를 좀 해왔단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끝내고 나서 54페이지의 제2문단 제2절에 해당된 호연정기는 시장부적 기이다 한 것으로 들어가서 이 호연정기 쪽을 설명해내는 것이 오늘 해야 할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연정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맹자님의 경계에 이 문턱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에서부터 중간에 있던 맹자설 붙어서 빨리빨리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공손추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안자도 관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관중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갖고 관중이 자칫 말하면 공손추 이견은 적어도 관중과 안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꾸준히 그래도 왕도 정치를 실행하려고 선구 역할을 하셨던 분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문왕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방금 얘기 53페이지 6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공손추에 대비해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맹자설 그 맹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해당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어려운 처지에서 백리 땅 갖고 천하를 통치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이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성자냐? 천리 땅 수없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 세상 지배형을 해먹고 자빠졌던 여기 천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했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 맹자가 다시 말씀하신 것이 세 번째 문단이기 때문에 말씀 간단히 설명하는데 그거 설명하다가 또 그것도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는데 얼른 넘어가려합니다.
맹자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나 가이동 문왕 상비의자 어찌 저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 가이 주 문왕님하고 같이 비유해서 말을 하려고 하냐. 가들은 소인들이고 이기주자들이고 천하를 다스린 대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그럼 문왕 어떤 분이냐. 종, 상, 탕, 도, 무정 상나라에서부터 이건 다시 말하면 문왕이 다스리는 주나라 이전에 있어서 은나라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나라도 좋은 나라였는데 백성은 안 다스리고 국가만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은나라를 세웠던 상나라를 세웠던 첫 임금이 상임금이라고 하죠. 탕임금이 성탕이라고도 하는데 탕임금이 시작해갖고 종임금으로 붙어서 탕임금으로 붙어서 더 무정에 이르기까지 그다음 한 임금이 한 10여 명이 된다마는 성현적인 군주가 출려 6, 7개 그 훌륭한 임금들이 17명이 그 뒤에 쭉 이어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놈이 못된 놈 나중에 주님이 나지만 그래 천하는 귀순 은조하여서 흔부영 부료했다. 오랫동안에 임금이 한 성분이 정치 잘하는 임금이 한 10명이나 나왔으니까 7, 8명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냐. 그래서 천하는 귀순 은조 천하는 은나라 따르자. 그래 은나라의 조정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나라를 은나라 다스린 지가 구려 상당히 오랫동안 되었다. 적어도 한 임금이 10년 다스렸다고 그러면 7, 8임금이 됐으니까 7, 8년, 6, 7년 그러니까 7, 8년 정도가 좋은 정치가 다스려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갖고 구려 개변요 그러니까 이 좋은 임금이 쭉 다스리고 있으면 못된 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정치가 쉽게 개변 뒤집어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아까 무정까지 이루어졌던 임금 좋은 임금이 8명이 67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무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제후가 내조배 무정이 천하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니까 모든 나라에서는 전부 임금들 다 무정 밑에 들어와서 임금 밑에 조정들이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무정의 은나라식 하나라에 복종하게 되었다 말이다. 삼나라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정은 사제후 모든 제후들을 내조배 거기 이 상나라에 은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복종하도록 시켰다 말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치천하 무정이 천하를 통치하게 돼서 쉽게 말하면 거기 있는 대로 은나라로 천하가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취상 장타 방제 수량중 전동 일양용이다. 그렇게 보니까 이 무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곧바로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고 있던 대로 장타 그가 하고자 한 대로 장례가 방제 수장중 전동 일양용이 손바닥 위에서 놓고 마음대로 전동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무엇이든지 잘 다스려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에서부터 임금이 아까 탕부터 시작해갖고 잘 다스렸다고 보니까 멋대로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밑에 못된 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상나라에서 주가 그거는 머물렀다니까 주나라라고 하는 마지막 못된 임금이 폭군이 상나라 조왕이 그할 때 그때는 무정적인 시대 무정이 다스렸던 시대로부터서 불산장 얼마 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정시대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훈구세가가 유류적 습속이었다. 그래서 훈구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친 것이 훈이요 공훈이요. 공훈을 많이 남겨놨던 즉 충신들이 많이 나왔던 좋은 대를 이어던 집안들이 유류 남겼던 것이 뭐냐면 습속, 미풍, 양속, 나라에 대한 좋은 풍속을 유지시켜 나왔던 것이다. 그래갖고 뭐 어떻게 퍼졌냐? 그것이 못된 놈이 다스려도 따라 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적인 양호 풍기와 그 다음에 인해적인 정조가 조시겠다. 그래서 못된 주님군 같은 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아직도 역시 앞에 해왔던 좋은 정치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의 흐름은 양호 풍기 아주 어질고 좋은 풍토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인해적인 정조 백성의 은혜를 베푸는 인해적인 정치와 교육이 조시해서 시행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연 여전히 유영향 앞에 얘기했던 선정의 좋은 영향들이 폭군주가 나와서도 유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유 그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때 있던 좋은 어진 인재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우유 누가 남아 있으냐? 또 남아 있는 것이 미자, 미간 이 사람들은 충신들이죠. 미자와 미간과 왕자, 비간과 폭군은 왕자, 비간은 누구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폭군 주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자도 충신 그 집안이고 그 다음에 교격도 그 집안이고 그래서 저게 저사 이런 사람들은 현덕적인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질고 덕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기 보좌 탁 한 무리를 이루어서 때를 지어서 보좌 탁 누구를 정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말이야. 그 사람들 도움이 누가 받았냐? 그러면 아까 폭군 주도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소위 과료훈 장기역 시간에 제7도 천하.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과료 장기적 시간, 흔장기적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쳐갖고 정부가 썩어 들어가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실도 천하가 실도란 말은 어지러져서 엎어지게 된 것이죠. 실도는 세상이 무너지게 됐던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때에 몰류 그때의 상황을 보자면 니네목이 이제 중요한 문제. 이때에는 몰류 일척 터지도 척자는 차척자에 한 치짜리의 땅도 부지 타적 영토 그 영토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는 누구요? 그는 바로 폭군 주여인 주 땅이 아닌 것이 없었어. 못된 놈 것이었다. 그러니까 땅 한 평 한자 땅도 그 못된 놈 그 왕인 이 폭군 주 땅이 아닌 것이 없었으며 몰류 일개인 어떤 사람 어떤 백성 하나도 비시 첩적 식민 다시 말하면 폭군 주 백성인 신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것은 당시 왕조 갖고 있는 못된 놈이 왕일지라도 백성들은 그 졸개다 그 말이다. 연이 그런데도 한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문왕이 한시 제100리 지방으로 홍제하여서 문왕은 한쪽에 그 수천리 투마일이 되어 있는 이 땅 속에서 문왕은 단지 한쪽이 동서남북 합쳐갖고 100리밖에 안 되는 작은 땅 조각국에서 문왕이 그것이 제100리 견방은 동서남북이 견방이야. 동서남북 합쳐갖고 100리도 못된 땅 위에서 흥기 나라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니 소위 시흥곤난적 이러니 100리 땅
합쳐서 100일밖에 안 된 땅 갖고 이 거대한 100여 년 동안 나머지 200년 몇 년 지켜왔던 이 땅을 다시 말하면 아까 주왕의 땅을 덮어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되풀이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좀 시간 걸려 다 끝내고 좀 쉬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 읽어가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국인의 유속 언선 제나라 말에는 속은 계속해서 전해오는 언문이란 말 전해온 말이에요. 원래 언자는 입으로 전해오는 구호란 뜻입니다. 입으로 전해왔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뭐냐? 일을 들으면 수연유지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려진 형세가 몰아간데 진짜는 기회를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세를 타는 것만은 못한 것이며 머리가 좋아도 시운을 타는 것만은 못하고 말다. 그러니까 형세라면 시운이 아닌 시운을 타는 것만은 따를 수가 없는 것이며 수연 유 서두라도 비록 서두는 서자는 호미 서자고 두는 곡괭이 두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머리 두자 되지만 다시 말해 연장이죠. 비록 연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려 등 오직 좋은 시절을 만난 것만은 모두다. 연장 갖고 농사진 것이 아니라 시절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된다고 말이에요. 이 두 말이 다시 말하면 머리 갖고도 시운을 따르지 못한 것이며 연장 갖고도 농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니 현재 칭왕천하 오늘날 이게 칭왕천하 이게 좋은 임금으로서 천하를 이루고자 하고자 한다면 그러나 각시은 용의적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천하 시운이 왔을 때는 아까 얘기처럼 지혜보다는 시운이 왔을 때는 용이 대단히 용이는 쉽게 세상을 천하를 일으키기가 천하라면 좋은 천하를 일으키는 것이죠. 천하를 일으키기가 쉬운 것이다. 하은주 삼조는 흥성시에 하나라와 은나라와 주나라의 세 왕조가 일어날 때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터지는 몰유초가 종횡 일천이적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영토는 몰유초가 종횡, 동원 옆으로, 횡은 우활로, 횡이 옆으로, 종은 우활로, 우활로나 옆으로나 다시 말하면 동서나 남북 간에 있어서 천리를 넘는 나라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 은나라, 주나라 합쳐봤자 다 영토 그 표가 천리를 넘는 나라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현재 제나라는 그동안에 제나라는 어디가 있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중국 본토에서 황하 양장 중간 쭉 뻗어나왔던 다시 말하자면 산동반도가 있는 데가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산동반도에 있었던 나라 농지에선 물도 좋고 평야도 좋고 큰 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는 현재 제국 땅에서는 유여차 요할적 토지 그런데 제나라에 있어서만은 유여차 유와 같은 요할적 요나 하자 넓고 하자 넓고 넓은 땅이 제나라 땅한테는 있어. 제나라 땅의 백성들 조금만 다스리면 다 잘 따라올 거죠. 제나라 땅만은 이와 같이 넓고 큰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차, 그 다음에 또 이 차는 또 차자예요. 또 차, 또 인연 조밀. 이는 사람이 인구가 연자는 뭐요? 밥에 먹을 때 나는 연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나오는 그 밥에 먹고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모습이 인자예요. 연기 연자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년이 초미, 초미는 빽빽하다 말이야. 사람이 살고 있는 인구가 이 큰 땅에 빽빽하고, 그 다음에 계명, 구유, 이성, 그 구가 여기다 입구에다 개견자를 붙이면 개치를 패자라고 했죠. 그래서 계명, 구패지, 고해명, 구규지, 요 규자는 수학되기지를 붙여요. 닭이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는 개가 짖는 소리들은 일찍 전도 사주적 국경, 큰 땅, 아까 1000리가 넘는 땅으로 되어 있는 땅에 그 국경 지역까지 바로 일찍 곧 바로 이 집에 이쪽에 개 짖는 소리가 저쪽에 닭 우는 소리까지가 다 한꺼번에 들릴 정도로 인구도 밀집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개구 짐승도 가득 차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 살기 때문에 그쪽 연기도, 밥에 먹고 사는 연기도 가득하고 딱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쪽은 전국토가 있지, 전도 이 사주적 국경 다 바로 전 동서남북이 다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됐던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처처상문 가는 곳마다 개 짖는 소리, 사람 소리가 다 들려왔고 서로 간에 들렸고, 그러면 제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경유 남아 다적 백성용, 제 나라는 이미 벌써 남아 유와 같은 다적 이렇게 넘치는 백성용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충분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제 나라는 사람도 문자도 풍부하고 땅도 넓고 국토는 불필제 확대, 나라 땅은 더 넓힐 필요가 없었다 말이에요. 확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필제 초취, 백성들은 또 군대 쓰기 위해서 몰아들일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나라가 백성들을 부려먹는데 여기 초취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왜 모아들 필요가 있냐? 나라가 백성 몰아들이는 도구로 써먹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하나는 세금, 하나는 재판, 잡아다 벌주는 것이죠. 이런 방법 갖고 써먹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써먹는 백성들 더 끌어모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 인정, 만약에 좋은 정치만 시행한다고 그러면 칭왕천하, 바로 인정을 베풀어서 칭왕천하에 왕다운 왕노릇만 한다고 하면, 칭왕이란 말은 왕도 정치를 시행한다고 말입니다. 왕도 정치를 시행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칭왕한다면 몰류인 능조당득, 조당 등요적, 어떤 사람도 몰류인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몰류인 능조당득, 도당 등요적, 조당이란 말은 방해한다, 막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이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제 나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땅 높고 백성 높고 무자 풍부한데 조금만 저러면 솔직히 뭘 끔찍하냐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 미국 같은 나라 조금만 정치 잘하면 백성들 다 편하게 살 것인데, 뭐 노예제도 만들고 부자는 더 잘 쓰려고 지랄 발광 도니까 그런 것들은 비유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자면 백성들은 그런데 황착, 더욱이 더 나아가서 인덕적 군왕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쉬운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군왕이 불출현 나타나지 못했고, 지금까지 이런 데는 오랫동안 나타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몰유차, 몰유비현재, 격득 갱장적 요, 그 격득이란 말이 임금이 나타나지 못한 것이 불출현전지가 현재에 있어 뭐요? 격득 맥혀 있는지가 갱장적, 오랫동안 임금이 안 나타난 지가 그 말이에요. 안 나타난 지가 오랜 기간이 맥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은 수폭정하여서
절마적 고통. 백성들은 폭악한 정치를 받아서 절마는 이제 끊어질 절자고 마비열 말자니까 손발이 쩔뚝쩔뚝한 거죠. 손발이 저리는 고통을 현재 백성들은 폭정과 손발이 저리는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몰유 비현재 갱여해정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갱여해, 아주 심어졌죠. 여해 심하게 여해 백성들을 해코자 하고 있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현재보다도 더 백성들 여해적 백성들께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자는 없다 본다. 몰유 비현재 갱여해요. 여해 백성을 해코자 하고 못살게 복구하고 있는 놈은 없다 본다. 그래서 현재 보자면 기하적 이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기하적 이는 진마라도 도불불도강하고, 요즘 중요 문장들이기 때문에 문장이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은 무엇이라도 진마라도 도불불도간요, 무엇이라도 주면 도간이는 구별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구별해갖고 갈라갖고 추려갖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고픈 백성들은 무엇을 주든지 간에 불려도간 주는 대로 다 고르지 않고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도간이라는 말은 고를 뜻이에요. 도자가 나무목이 아니라고 소수명이다. 그래서 갈라 뭐도 맛에 입만 맞는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픈 게 준 대로 다 먹고, 배고픈 사람은 무엇이라도 주는 대로 가르지 않고 다 먹고, 그 다음에 간갈적인 간자가 그것이 말하자면 말을 근자고 간자고, 그래서 목말을 간자입니다. 갈자는 목말 간자고, 간갈적 이는 목이 마른 사람은 준마로 무엇을 주더라도 갈불도간 구분하지 않고 꾸정물이라도 다 먹는다. 목마른 사람은 무엇이라도 구분하지 않고 다 마신다. 배고픈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은 무엇이라도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 먹는다. 이런 상태에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경우에 덕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 마음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덕정적 유행. 어디서 덕이는 지도자가 나와 정치한다네 덕정한다고는 소문이 퍼지면, 정치한다는 덕정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 비역참 전체 정령이 한 요쾌다 말이에요. 그 좋은 정치한다네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유행했다면 역참, 편지를 저는 역참이었으면 우표 배달부죠. 옛날 말 타고 다녔으니까 배달부, 말 타고 저는 배달부가 달리는 것보다는 배달부와 저는 말 타고 저는 배달부보다는 역참보다도 전체가 정령은 소식을, 정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체문은 우치자죠. 그러니까 전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환욕회, 오히려 더 빠르단 말이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한다는 소문만 나면 그 소식이 우편부 배달부 소식보다도 편지 전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또 공자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금적예슈, 지금 이와 같은 시열이 닥쳐서 만양병거적 대구, 만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후대로 보자면 전차 하나에, 옛날 전차니까 하나에 쓴다면 한 사람 10명 쓴다 그러면 10만 명 혹은 20만 명 듣죠. 그러니까 20만 대군 있는 전차만 만대가 있는 나라니까 20만 명 대군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라고 할지라도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전쟁 국가인 나라에서 그 시행 인정, 옳은 말은
인정을 전한다고 한다면 백성은 대차에 감도희연하여서 모든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감도희연 기쁜 마음으로서 감동하여서만 희연해야 감동하여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상제 취상제 도현 도현착 도현착시의 피해 부활의 일량이다. 요 대목이 앞에 있는 제목을 좀 봅니다. 이것은 흡사의 모습이 뭐냐면 도현착시 도현착 뭐요? 돈을 거꾸로 뒀다. 돈 현자는 매달렸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에 피해 구할의 일량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바로 피해 뭐예요? 구할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이 피해 구할의 일량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이 백성들은 감동했단 말입니다. 모양이지만 아까 기뻐하는 모습이 거꾸로 매달려 놓은 놈이 풀어주면 좋아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정은 지요 주고인적 일반하고 사정은 모양은 뭐냐면 사는 섬지설단 일을 현재 일하는 것은 지요 주고인적 일반 옛날 사람의 고인이 하는 주자는 할 주자예요. 할행자와 똑같네요. 옛날 고인이 했던 것들의 절반만큼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고자 필요를 줬자니까 일은 절반만 한다고 할지라도 공도는 필정시 고인적 일배.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옛날 사람보다는 한 배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필정시 틀림없이 공로는 성과는 일을 아까 절반밖에 안 할지라도 배가 효과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 저는 이 지유 현재 적의 시후에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말하자면 다만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시점에서는 재능판도 반드시 비로소 됐잖아요. 이런 시점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능이 판도 바로 말하자면 인정을 베풀어가지고 백성들을 풀어줘서 썩고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마땅히 능이 판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설명했던 즉 백성을 구제해 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상국가를 만들자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자면 해독편이 나와 있습니다만 해독편은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해독편이 실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역사 변증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됩니다. 이 제목을 우선 보고 좀 쉬는 동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인데 집중적으로 문자를 써가면서 설명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수능 사회 발전. 사회 발전에 수능한 정치를 하여야 그만입니다. 사회 발전에 수능하여야만이 지자적 선택,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다 그만입니다. 거꾸로 해석해보면 뭐예요? 앞에 있는 대로 그동안에 좋은 임금들 정치를 잘해왔기 때문에 가만히 앉았지 멋대로 해먹을 수 있는 탕왕, 주왕인 해먹기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주왕의 정치는 아무리 잘해봤자 발전에 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왕도 백성들 지지로 본 것이 아니라 그때 만나서 정치해가 히트치고 하는 지금 정치를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자면 이 윤남기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해봤자 그것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뜻은 뭐냐? 사회 발전이 도움이 되는 것은 올바른 정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정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말하는 역사 발전 변증법에 합당한 정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사회 발전에 순응해야만이 다시 말하면 정도의 사회 발전은 말이 왕도 정치란 말이에요. 왕도 정치라야만이 지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봉건주의 갖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주의를 넘어서는 근대 혹은 민본주의로 돌아가야만이 나라가 발전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대목은 이제 좀 쉬었다 보고, 그 대신에 해독편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해독 앞에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해독 앞에다 저를 뭐라 하냐면 사관이라고 하는 말을 써봤습니다. 역사관, 하지만 사관에 따르는 역사 변증법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뜯어보기 시간이 15분이가 가버렸습니다만, 시간이 아껴서 5분만 쉬었다가 하십시다. 5분 쉬었다가 해서 들어가서, 오늘은 뒤에 해독편 다음에 허연지기편 원전 부분만을 다 모두가 앞에 분을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 법화경에 나오는 대로 불교에서 나오는 10여시 10가지의 현상 변화에 관한 원리를 발견해서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이 아니 우리 계당 어른은 아빠 계시고 이영보 어른은 이게 팔다라고 그래. 그냥 뭐 먼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먼저 떨어지게. 아 실려갔어. 구급차로. 그니 괜찮았어. 춘향에서 그 마을 사는 사람이 모범 택시를 가지고 있다. 그 차로 그냥 대세를 해갖고 다니신가? 누구 말씀이 지금 이영복 이게 걔랑 어르신보다 말 7개월이니까 빨라. 알고 예. 내 사랑하는 후배 예. 전남대 이 교수 아버지 아니었을까? 아 그러죠. 예. 그 영어 언어는 어렸을 그 전부터 막 들어와서부터 유별나게 그분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 왕대 근데 나무 완전 왕대가 나요. 이? 근데
이 제목처럼 이것도 지금 오란이라고만 하고 난리로만 바꾸니까 그렇게 그것이 근데 여기 호남에만 박물관이 없답니다. 오란에 관한 박물관이 뭐 난이로만 해보니까 그러죠. 그것이 하나하나 입장이 돼야지. 그렇게 거기도 이거 지금 나이 연구가 되었지. 그것이 우리 국가에서 어떤 결과로 정책으로 선포 나타날 거니까. 예. 뭐 옛날 말하면 사육신 생육신 얘기가 되었단 말이지. 시간 내가 가지고 내년에 가시작하면 가십시다. 예? 아니 실은 그날 지난 가시작 말씀 내가 차마 못 올렸어. 아니 그날 저는 또 일고인 체육대회 이 전체 모아서 지금 그 16일 일요일 아니? 예 근데 아니야. 근데 광주 일고 기념탑 일고만 딱 놔두고 지금 주변에 딱 없어 해갖고 상식적으로 싸갖고 지금 모임에 들어서 그럼 죽여보라고 그래 이거 파란불하면 제가 막았어요. 그 짓거리 누가 있었냐? 동렬이 예. 일곱 팔아갖고 일곱 거기다 아파트 짓자고 하는 짓 누가 했냐? 전부 동창들 다 연결하고 여기다 도장치면서 다 안정일 교육관? 누구는 말할 것도 없어. 그래갖고는 이제 내가 그 독립운동 진원지를 팔아갖고 거기다 보명갖고 뻑뻑 기어다니는 공짜 땅 먹고 거기다 땅 팔아먹고 저쪽을 그냥 해갖고 그래갖고 내가 후배들 맞아주고 못 맞잖아. 이런 그 문제는 난 생겨버리기 전에만 집에서 만났는데 그럴 때 잘도 사야 돼. 그게 바로 나왔어. 정묘호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이쪽으로 해서 여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했던 것들하고 우리 날린 것처럼 서로 설명을 보는 연기를 안 되고 우리 형님 이런 데 보면 좀 체계적으로 이게 잘 공서 있었는데 다 하죠. 호남이라는 말고 원한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있던 난이 났던 거 다섯 개 난이지 그것이 뭐 기념 무엇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 연결된 거 아니잖아요. 원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우선 특히 임진난 갖고 임진난에 관한 입가시 마시. 임진난에 관한 우리 기념탑이가 어떻게 입가시 됩니까? 심심하신 게 입가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구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 갖고 그 날리려고 하는 종합적 판단이 거지. 그렇게요? 자, 얼른 좀 시간 좀 아끼십시다. 상대 당한 사람이 마누라 없어이? 예. 부인이 없어이? 그 절반도 안 돼, 10%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현중이야, 그거. 일 올라가 있어. 현중이. 예. 회기 어찌요? 내가 이어모셔 얘기하려고 그걸 불러간다고
근데 이 너희가 하라고 아니. 나 얘기하려는 못 오게 하시니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결국은 제환공이 결국 누구한테 춘추오패 제일 처음 제환공이 누구한테 잡히냐 그러면 그 밑에 놈 지가 키워놨던 놈에 의해서 잡혀갖고 폐쇄돼갖고 제환공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다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다. 자, 지게 지가 죽어요. 아니 그건 원래 여기 지금 예, 중국에서 나온 대로 지혜이 없다는 사람이 지혜 집계에 의해서 바로 자기가 나만 이용당해갖고 죽게 되어진 내용들을 내일은 맹자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오죠.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자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예, 지혜에 적어도 잘 밟아야지 참깨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오셨지? 54페이지 아주 내용은 작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기회 있으면 이거 갖고 유물 변증법 사상 이론들을 연결시켜 볼까 생각합니다만 간단히 말은 수능 사회 발전은 지혜적 선택, 지혜 있는 사람이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지혜적 선택은 수능 발전이 사회 발전 지혜적 선택한 것은 거기다 뒤에 하나 써줬죠. 왕도라고 씁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사회적 발전에 순응하는 것은 왕도입니다. 왕도가 아니기 때문에 폐도는 그때그때 따라서 참난 요령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도는 정도가 아니고 왕도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도를 다른 말로 보자면 사관으로 볼 때 있어서는 바로 제일 처음에 있어서는 역사로 볼 때 순환에서 단지 반복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발전으로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발전은 바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변증법적 체제가 이루어질 때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증법적 지혜로운 관찰력이 없다면 반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란다거나 그 앞에 이루어졌던 이명박이란다거나 박근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과정들은 반복이 있을 뿐이지 발전이 아닙니다. 그 발전과 반복의 결정적 차이 어디가 있어? 발전은 기본적인 그 흐름에 관한 정치적인 가치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해. 정신이 지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신이 지도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전 사상은 주도 사상이 반복이 있을 때에는 바로 말하자면 봉건주의이고 발전이 있을 때에는 왕도 사상이라고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맹자 공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발전의 문제들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문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체제가 그 당시에 있어서 하은나라에 있어서 주왕 같은 사람에까지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그것이 발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반복이 있었을 뿐이지 사상에 의한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 의한 민본주의가 발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말하자면 수능사회 발전이라야 그것은 왕도가 되는 것이고 수능사회 발전이 아니면 반복이 있을 뿐이다. 반복은 봉건주의고 발전은 왕도주의다. 그 차이를 구분해서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자면 맹자 사상은 바로 왜 몸부림을 치느냐. 적어도 반복을 발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자기를 던져버리는 더 높은 가치 다음 단계에 관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본문 이것도 역시 그래서 제가 1, 2, 3, 4로 문단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맹자부터 나오는 그 제1 세 줄 문단을 제1문단으로 볼 수가 있고, 다음에 나와 있는 6개 문장은 두 줄씩 나눠보자면 2, 3, 4그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맹자는 대포괄 제환공 제내적 춘추옥대를 시파유 미사적이다. 이런 경우 이제 얼렁뚱도 않고 무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맹자는 포괄 제환공을 포함해서 제환공에 포함되어 있는 제내적 제환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제나라의 내계적인 춘추오패. 춘추오패는 한공, 진문공, 초장왕, 오부차 들어가죠. 이와 같은 5개의 춘추시대의 5 임금을 오패를 패왕들을 포괄해서, 포괄 사람들은 뭐냐면 대포괄 제환공을 포괄해서 이 춘추오패를 파유미사적 모두 다, 파는 잘못 찾자니까 모두라고 그러죠. 이를 모두 다 미사적 별로 말한 자를 않고 맹자는 넘어가 버렸다. 맹자님 그러니까 춘추오패 얘기한다거나 제환공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미는 거의 없을 밑자예요. 작은 밑자니까.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춘추시대의 얘기는 맹자님은 거의 안 해버렸습니다. 그보다도 공자님은 춘추시대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같다고 그래갖고 걱정했습니다. 춘추시대를 넘지 않으면 정는 역사관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춘추시대는 아까 얘기했던 왕도관을 왕수정치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빼보자. 그 다음에 봅시다. 병차, 병은 또 병자고 차도 또 차예요. 병차이다. 더 나가서 제국 양위, 또 이 중에서도 제나라의 양위, 현상지 칭적 관자와 안자도. 그러니까 아까 있어게 관자도 안자도, 공자님은 어떤 때는 상당히 관중과 안자를 굉장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님은 또한 여기 제나라에 있어서 제환공 밑에서 정치를 하고 알랑거리기 잘했던 관중에 대해서라거나 안자에 대해서도 야유 소평가, 소비평. 이 사람들은 일시할 텐데 올바른 얘기 할 때는 신념 갖고 해야 할 텐데 목숨을 걸고 얘기를 정도로 얘기 안 했다. 그렇게 해서 비평을 맹자님께서는 환공과 관자에 대해서도 비평을 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중과 관자와 안자에 대해서 이는 인정한다, 평가한다 말. 인이 타무는 응당 인도 제왕 효하여서 인도 제왕을 뭘 하냐? 효왕 성인지풍. 성인이 앞에 뭐예요? 주나라의 주나라 임금 앞으로 문왕의 정치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어야 할 텐데, 왕도 정치를 해야 할 얘기를 했는데 않고 비유나 쌀쌀 맞춰 앉았다고 합니다. 그 대목이 중요한 대목을 지금 맹자님이 아주 어째서 그 사람들 말 안 해버렸냐? 그러면 당연히 문왕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문왕을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넘어간 사람이다. 그 대목을 지금 맹자가 인정한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이니 타문이 응당 향주 문왕 학습하고 마땅히 첫째로 문왕의 정치를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학습 타적 성인적 풍모, 그리고 문왕의 정치하셨던 분이나 마음씨와 행동을 모습까지도 문왕이 하셨던 모습을 본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문왕한테 이론적으로 배우고 행동 실천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 말을 맹자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님이 어째서 환공 밑에 있었던 안자와 또 관자를 평가하지 않았냐? 처음에는
정치 이전에 활동할 때는 알랑거리고 했지만 그 후에 정치할 때 있어서는 당연히 문왕한테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한자도 안 했던 모습을 보면 가던 소인이다 그렇게 설정한다. 다시 보십시다. 맹자는 어쩌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맹자는 이니 다음은 그들이 응당 향주 문왕 학습 첫째로 문왕한테서 문왕의 원리 정치에 관한 것을 학습을 문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고 즉 문왕의 정치를 배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 사적 성인 풍모 성인의 모습을 행동 거지도 배워야 했었는데 공문제에서는 문왕한테 배우자는 얘기 한자도 않고 알랑그리고 세상에 못된 놈 제 환공 같은 놈한테 알랑그리고 옆에서 그 놈이 이 사람 무성이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맹자님께서는 제 환공이란다거나 한자를 무시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 맹자 간내 맹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맹자에서 볼 때는 그 문왕은 이 근빙 방백리적 토지 근빙이란 말은 뭐뭐 의교해서 말이에요. 동서남북 합쳐봤자 100리밖에 안 되는 100리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를 의지해서 말이에요. 근빙이 그 기초로 하여서 타 제은주왕 초기 그때가 언제냐 수천리를 갖고 있는 주나라 은나라의 주왕이 은나라의 준임금이 다스리고 있던 준임금이 폭정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때 사호 난이 유훈 대작 대자비적 시우 그때 대국 주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흔 대자비적 시우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한 그때 말이에요. 시작할 때 아주 이 사호 난이 아주 어렵게 큰 일을 시작할 때단 말이에요. 그 생각 수천이 되는 땅 가운데서 동서남북 합쳐갖고 100리밖에 안 되는 땅 속에서 민본 정치, 왕도 정치를 시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겠냐고 말입니다. 인연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 촉성료 통과 실행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계속해서 인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이에요. 촉성료 통과 실행 인정 주왕뿐만 아니라 그 은나라에 대해서조차도 백성들한테 대해서 인정을 실행하자 베풀자 하는 얘기를 촉성로 자꾸 촉성이라는 말은 북도다 왔단 말이에요. 강조해오고 촉성해 왔던 것이다 말이에요. 이 짧은 글 속에서 말하면 천하가 다시 말하면 은나라와 주나라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 한쪽 구석지에서 있으면서도 백성들한테 인정을 실행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인연 끊임없이 말 계속해서 촉성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주국 그러면서 주나라로 하여금 주국으로 하여금 일익강대적 정세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 백리 땅 속에서 수천리 있는 땅 속에 백리 땅 갖고서 일익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일익 달로 강대적 형태 조금씩 그 백리 땅을 키워서 천하를 먹을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천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왕도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변호를 써보자고 하다면 제일 우줄에 있는 대로 맹자로 갔네. 맹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주문왕이 이 근빙 백리방적 방백적 거기다 1번을 쓰고 문왕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사호 난이 유훈 대자비적 시우 그때 큰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사호 난이 그 사호에다가 두 번째를 쓰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촉성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세 번째 줄에 있어서 이 사주국 일익 강대적 형세 그 상황 속에서 날로 달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나라의 형세를 강대의 생세로 키워나가는 작업을 키워나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려운 처지에 키워나갔고 이사주국 일익 강대 거기다가 3번을 이사 앞에다 써있자 앞에다가 이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위, 일후 그 다음에 그것이 기초가 돼갖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일후에 무왕이 벌주하여서 전정료 기초. 그러면 요 무왕은 저 주왕의 저 밑에 후대 무왕이라고 하는 힘찬 임금이 나와갖고 문왕은 정신적 기초를 만들고 무왕은 뭐요? 정신적 기초 위에서 실천적인 기초를 만들어갖고 무왕이 벌주 주임금을 벌주 모가지를 젖을 잘 쫓아내고 전정료 기초. 전정료는 뭐예요? 주나라의 국가의 기초를 전정 기초 작업은 그 전정입니다. 기초 작업을 주나라의 기초 작업을 만들게 됐다. 그래 됐다. 그 다음에 무슨 주나라를 어쩌고 만들까 하지만 주나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기초 작업은 정신적 작업은 문왕이 하고 실천적인 기초는 그 무왕이 했단 말이에요. 그 무왕과 아들이 무왕과 동생이 이 주공이 되어갖고 무왕 아들 성왕 때에 전체 작업을 만들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 대목까지를 2, 3, 4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차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아까 바로 말하자면 앞에 있는 대로 맹자는 인위 타적 응당 거기다가 문장 전체로 볼 때는 아까 말한 저 문장을 두 번째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인차로 이로 말미암아서 이로 말미암아서 맹자는 인위 문왕 시 진정적 성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서전에서부터 설명되어지는 내용들은 근본적으로는 다 보이지 않아요. 그 근본적 왕도 정치 시인을 중국에서 왕도 정치 시인을 어디서부터 보냐? 그러면 결국은 문왕에서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문왕이야말로 이뤄보자면 이니 시 진정적 성인이고 맹자 보기에는 문왕이 제일 성인의 왕이 시작이고 다시 말하면 중국에 있어서 왕도 정치의 시작은 문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왕적 정치는 시 진정적 인정이었다. 그리고 문왕의 정치야말로 인도적 정치, 아까 말한 인정 왕도 정치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왕은 왕도 정치의 사상적 완성자이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 시행이 조그마한 아까 100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부터 실은 말하자면 주나라가 만들어진 기초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 춘추호패는 춘추호패에 관해서는 춘추호패로부터 2급 관자 안자는 도 무법 여문왕 상제 대경론이었다. 그러니까 춘추호패에 관한 것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관자라는 한자는 맹자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무법 여문왕 문왕에 비해서는 상제 문왕하고 서로 간에 비교해본 서로 제기하는 데에서 상제 병론하기에 위해서는 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바로라면 무법 여 문왕 법왕 문왕하고는 상제 병제 병론의 가치조차 없는 존재다. 그렇게 보자면 이 맹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때부터 아까 맹자로부터 보긴 그래 맹자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다 한 것이 고대목계가 앞에 있는 문장의 제3문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려면 그러므로 인해서 맹자가 결론 부분이다. 맹자는 인이 지유 진정 실천 인정 맹자가 보기에는 지유 여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인정의 실천이 있고 그게 문제가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에서 비로소 진짜 재능, 수능, 사회적 발전 이런 백성을 위한 근본 정책이 사회적 발전이 있다는 것이 다른 말 요대목이 바로 뭐냐 역사 변증법적 발전에 의해서 역사 발전이 정치학적, 정치 철학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수능, 사회적 발전 이걸 다른 말하면 변증법적 발전이다. 역사 변증법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 2번이고 그래서
천하 귀심. 그렇게 될 때 그 모습이 천하의 귀심, 천하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렇죠. 다시 말은 정치 천하의 실천이 백성들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 귀심 백성들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이고, 그래서 저 종이 그래서 부주지내 도귀우인 모든 땅들이 전체 중국 땅을 부주로 나눠 본다면 부주 땅들이 바로 인이라고 하는 인의 정치, 즉 왕도 정치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왕도 정치 쪽으로 돌아왔을 때 이 달도 국강하고 민부하고 백성이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시기가 온 것이다. 다시 말해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도자의 정책이 백성들의 받아들여져서 하나의 새로운 사상적 변화, 제도 이념적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야말로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발전이고 역사 발전의 법칙이다. 이게 쉽게 말해 이 대목에서 바로 말하자면 맹자에 의해서 프리드리히 헤겔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 발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호연지기로 깊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54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해석편은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저 여사 동그라미 한 10개 쳐갖고 꼭 5번 읽어보소니. 형수씨, 제가 잔소리할 것 같지만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글들이 저한테 어떤 맹자에 관한 정치 철학적 신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이제 호연지기 본론편으로 들어가자 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핵심 부분만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호연지기 편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공손추가 문왈 설명해가면서 호연지기의 첫 출발은 뭐냐면 신념을 갖고 받아들였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신념을 갖고 받아들였습니까? 한 말을 물어보기로 뭐냐면 부동심이라고 하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단은 뭘 설명하고자 한 말이냐면 공손추가 맹자님한테 물어봅니다. 부자께서는 가, 계기, 경상, 제나라의 경상자리, 다시 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 재상상자만이 아니라 꼭 말하자면 재상은 아니지만 재상급의 벼슬이죠. 재상급의 벼슬이니까 경상, 재상급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됐으니까, 벼슬이 올라가게 됐으니까 제 부자는 선생님이 재상급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러면 득행도원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실행해 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유 그때 정책 속에서는 수유 차 폐왕도 이이니까 그럴 때는 폐의 자리에나 왕의 자리까지도 불리하다. 당신이 폐왕이 되는 이유가 왕은 뭐냐면 왕도를 실행하든지 간에 불리야 다를 것이 없겠죠. 다시 말하면 그때 있으면 속에 있는 소신대로 정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여차하면 즉 제일 먼저 딱 그 문제 대답을 말 돌려갖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때는 선생님께서는 앞에 있는 부자는 동심이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감투를 쓰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릴지요 안 흔들릴지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부동심, 그때도 처음 마음과 뒤의 마음의 차이가 없이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 감투 쓰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질지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씀하십니까? 말이 맹자말 부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마음이 흔들렸냐? 즉 동심입니까? 부니까 마음이 아니까 맹자가 말이 아니다. 나는 40세에 붙어서 부동심. 나 40살 무엇에 붙어서느냐? 감투 준다고 안 준다고 마음이 달라진 바가 없었어요. 40에 이 부동심이다 말을 설명한 것이 이 40부터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왈 앞에다가 공손 출자를 하나 써볼까니 추왈
추가 공수가 물어보기를 약시 그렇다면은 즉 부자는 맹분 원이입니다. 그렇다면 맹분이라는 사람보다도 맹분 나이가 한 60대 갖고 마음이 흔들지 않다 부동심하고 떠들고 다니는 맹분 얘기를 이용하면서 선생님께서는 맹분보다는 원이 훨씬 앞에 뭐는 잘 앞에요. 앞선 자하고 똑같아요. 맹분보다는 훨씬 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얻으셨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맹자왈 자왈 왈자 앞에다 자자는 자왈 맹자가 됐지를 시불란이다. 마음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 그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고자는 나보다도 훨씬 더 선아 부동심 고자라고 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먼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야. 어렸을 때부터 10살 먹어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고집준 사람. 예를 들면 국민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대통령 미래 대통령 썼다고는 영삼이 같은 사람도 그때부터 대통령이라고는 감수 마음은 안 흔들렸을 텐데 부동심이었죠. 그래 고자는 선아 나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손추가 또 물어보기를 말 부동심이 유도니까 그러면 마음을 지키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굳건히 갖는 신념체계를 갖는 것도 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도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와 맹자가 대답하시기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긴 있지. 그것은 그 도란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미 있지. 어떻게 흔들리지 않냐? 자꾸 흔들리지 않게 자기 훈련시켰던 것들이 크게 보자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동심부터가 처음에 있었던 그런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부동심을 맹자한테 부동심이니까 물었고 두 번째 셋째 줄부터서는 그러면 부동심은 유전되는 어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시렵니까? 라고 물은 것이 두 번째의 호연지기로 들어가기 위한 부동심입니다. 두 번째 부동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에 나오는 대로 고자가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자 아니라 공손추가 물었다. 부동심 은데는 무슨 지켜나가는 도리가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대응 태도부터가 맹자의 부동심에 관한 태도와 다음에 부동심의 종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동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동심인 호연지기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실은 54페이지에 나오는 부동심에서부터 호연지기로 연결되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말하자면 맹자이 친철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몇 번 대보하다가 보니까 결국 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다시 이제 몇 번이나 법화경에 나오는 그 방편품에서 10여시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형수님 몇 번 전 법화경 아시겠죠? 법화경에 10여시 있어요.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역,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보, 여시과, 그 다음에 구경열반, 본말 구경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모로 여기서 나눠가지고 차례차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이해가 되지. 여기 있는 거 반복 100번 해봤자 그 말하고 혼동돼갖고 대동돼갖고 실은 요 부분 호연직이 있다가 진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10여 시기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쪽에 들어갔냐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이것을 상성체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것이 근본이냐 문제를 나누어 보니까 그놈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상성체의 전체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무엇이냐 마지막 부분에 가자면 심이라고 하는 자리를 마음이라는 자리에 어디다가 넣을 것이냐 그런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성체 속에서 이놈을
필요할 때나 묶어버리면 거기다 마음 심자를 하나 붙이면 쓰겠다 해갖고 분리를 했던 것임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그걸 쉽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은 이 나름대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맹자가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보자면 마음을 안 흔들리려고 고집스럽게 가졌던 사람이 북궁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이 북궁묘라는 사람은 북궁묘지는 마음속에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궁묘는 이 양용야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 하지만 신념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못된 아주 하드 트레이닝 심은 고초를 그만두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북궁묘는 뭐냐면 불부요, 부는 피부 부자입니다. 껍데기 부자예요. 근데 불부요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는 속에 뭐냐, 찌를 자른다. 살에다가 하는 것 참으로 찔러도 흔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껍데기 부자 속에는 껍데기를 찔러도 그 말은 껍데기 속에는 명사만이 아니라 동사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죽을 찔러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에 불목요 눈목자는 눈을 돌리지 않고 그지만 눈을 찔러도 찔르다 자자가 들어간다. 눈을 찔러도 불도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다시 말하면 명사에다가 동사가 함축되어진 명사로 설명을 하려고 못한다. 다시 말하면 북궁요라는 사람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 살을 찔러도 껍데기를 찔러도 흔들리지 않고 눈을 찔르려고 해도 더 눈을 피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용기냐, 그 다음에 설명하자면 사이 일호 좌우인이라도, 우인은 남이요, 인자 남이요, 우인 좌우인 남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다고, 좌는 침해를 받는다거나 놀림을 받는다는 거죠. 남이 남이 건들 때도 이 좌는 꺾을 자자니까 남이 비튼다고 할지라도 일호 눈꽃만큼도 남이 잡고 꺾으려고 해도 이 흡사이 뭐냐면 약 달지우 시조하여서, 시조라면 시장바닥이죠. 시장바닥에다가 와서 시장바닥에 사람들이 다른 등장 내놓고 회출 치는 것이 달자죠. 종아리 내놓고 회출 치는 것도 달자고. 그래서 사람들 넘 보는 데서 등짝 옷 벗겨놓고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약은 같이 흡사히 사람들 보는 데서 옷 벗겨놓고 때리는 것처럼 남들이 꺾으려고 해도 때리기만 해도 이 사이 눈꽃만큼도 꺾으려고 해도 이 불수우 갈관박하고 약 불수우 만승지조, 누가 와서 때린다고 할지라도 갈관박이라면 헛술한 옷이니까 헌옷 입은 거지요. 헛술한 입은 놈이 와서 거지 같은 것들이 와서 때린다고 할지라도 안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불수우 만승지군, 만명 만승니까 10만 명은 군대를 걸고 오는 임금이 와서 때린다고 해도 어떤 놈이 와도 잘난 놈이 때리고 못난 놈이 때리건 간에 그놈을 눈꼬마는 정도, 다른 말로 하자면 눈꼬마는 정도의 모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불수 안 받아들이려고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가 때려도 안 받아들이고 왕 임금이 때려도 안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면,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냐면 시차 만승지군. 그래서 만명 골룡포 있고 임금이 와서 찌른다고 할지라도 그 흡사히 말하자면 거지가 와서 때린 것과 마찬가지로 눈꼬마는 정도의 자기에 관한 모욕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참지 않을 정도로 버텨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자면
강한 자존심으로서 저항을 해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약좌갈부 갈관부의 헌원 입은 거지 같은 놈이 시장 거리 돌아다니던 거지 같은 놈이 찔리는 것도 무엇으로 보냐 그러면 아까 말한 천자가 찔리려고 한 것도 거지가 찔린 것도 똑같이 봐갖고 그럴 때에 있어서는 무엄제후 제후든 무엇이든 나 모욕하는 놈 새끼들은 다 똑같으니까 안 받아보라 그렇게 받아들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눕고만한 정도의 자기의 자존심에 관한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자기 방어적 자세, 저항적 자세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반지 그렇게 되면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이 무엄제후 제후 위험도 무는 무시해버리고 이제 무시해버렸고 그 다음에 악성이란 말은 비난하는 말이에요. 욕은 소리만 들으면 필반지 어떤 놈한테라도 가서 빤다고 치고 싸움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침해하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싸워왔다. 그것이 얘기하고자 하는 북궁요에 있어서의 태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까지 보고 맹사시까지를 보고 좀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맹사시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양용량 용기를 기르는 데 있어서는 아까 북궁요는 어떤 경우 조그마한 것도 자기를 치면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항을 하고 싸웠는데 맹사시는 뭐냐 그러면 소위 맹사시는 시 불증 천자가 때리면 내가 못 해본다고 할지라도 유승양 힘으로는 못 해보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절대 그놈한테 굴복이 않는다 그 말이야. 시 불증 그래서 힘으로는 못 해보지만 용력으로는 해보니까 흡사히 말하면 나를 와서 꺾으려고 할지라도 내가 꺾는 데에 불증 방어하진 못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유승량 정신적으로는 그한테 굴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흡사히 말하면 죽여봐 죽이면 내 몸은 죽을지라도 내 정신은 안 죽는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맹사시의 용은 뭐냐 그럼 북궁요의 용은 끝까지 몸이 다 바사질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는 것인데 비해서 너도 해봐 나도 내 정신 내 용력은 자존심은 너한테 물어하지 않는다. 그건 다시 말하면 너가 우리를 죽일지라도 나는 죽어가면서도 절대 나한테 항복하지 않는다. 그 다시 말하자면 마음속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모가지를 쳐도 태극기는 누구만 갖다나 목을 치면 태극기를 손 치면 태극기 입으로 불고 입을 흡는 목을 치면 목을 뭉치로 죽었다.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내 정신 나는 굴리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독립선언문에서 오늘은 우리들은 최후1가까지 민족 의사를 흔쾌히 발표하라 한 것처럼 정신적인 자기 자존을 지킨다 보니까 여기 말하면 맹사시의 자기 용을 지킨다. 그러므로 맹사시가 한다고 해서 뭐냐면 시, 불승이나 유승 얼른 보기엔 불승 못 이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내가 그러면 안 죽고 내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유승야 몸뚱아리는 얼른 보기에는 몸은 졌지만 내가 그놈한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 정신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그래서 보자면 적을 헤아려 보기 못 해봤다. 그래서 후진 뒤로 물러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여승 이기냐 지냐를 생각해 보니까 못 해먹었으니까 이후에 못 해먹었으니까 물러난다. 그러니까 이기겠다 생각해봤고 해볼 놈이 있으면 붙은다 하는 것은 진정한 이미 승리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용 보자면 여승 이후에 해봐갖고 이겼다 할 때 붙은 것은 이것은 시외 3분자해라 3분에 대해서 비겁하게 대태하는 태도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못 해먹었으면 피하고 해먹었으면 하고 이런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사는 능이 필승제이요 사가 뭐냐면 앞에 있는 맹시사가 어찌 싸울 때마다 반드시 이긴다고 할 수 있겠냐마는 어찌 싸울 때마다 이긴다고 할 것이냐마는 그러나 맹시사는 무구이다. 마음속에서는 몸뚱아리는 진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뭐요? 이 두려운 생각이 없어서 마음의 용력에 있어서는 네한테 하나도 끌릴 것이 없다. 이게 우리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위 필승 다 이길 수가 있을 것이냐마는 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너한테 안 진다는 것이 바로 말하면 이라 마음속엔 죽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어. 그것이 말하면 학생 기념탑 앞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피 큰 학생이다 어짓바른 정말 우리 생명 나가라 뭉쳐나가자. 여기 횃불을 들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나가자. 과감히 나가자 죽자. 그것이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맹시사의 용력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맹시사 용력은 뭐냐? 그러면 맹시사는 증자와 비슷하고 백북중유는 자하와 비슷하다. 자하는 끝까지 몸 다 깨질 때까지 저항을 한다는 뜻이고 맹시사는 무엇으로 하냐? 마음속으로 계산해서 마음속으로 정신력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만 좀 보겠다. 그 다음에 이자 두 사람 맹시사하고 북중요 사이에서 이자용이 미지 숙현 어떤 사람이 더 올바른 숙현 어진 짓거리인지 어느 사람이 올바른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내용은 그러나 맹시사는 수약이하고 마음속에다가 그 핵심을 수약이라면 마음속에 핵심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나름도 해석을 해봤습니다. 약을 요약해서 요지를 간직하고 있다. 맹시사는 마음속에서 그 요지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지면 없어지잖아요. 앞에 있는 대로 맹시사가 아니라 북궁묘에 의해서 보자 뭐요? 깨져버리면 질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음속으로 앉으면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알관박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알관박이라고 할지라도 맞다던 맹시사 그 수약까지 말이야. 그래서 맹시사는 수약이다. 그러므로 이 석자 옛날에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대목에서 중요한 지금 어자들이 있어서 고치합니다. 요 대목으로 고치합니다. 석자의 옛날에 증자가 뭐라고 썼는데 그 앞에 그거 장이라고 나왔습니까? 그 자장 그 두 글자를 지워버립시오. 그 다음에 자양 뒤에 나온 자양은 놔두고 그 앞에 있는 두자 자하고 그 뒤자인데 그 자가 빈 거 보니까 다 지워버려놔서 안 보이는데 앞에 있는 불을 위자 다음에 있는 두 글자 두자가 없는 자가 잘못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증자가 자양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있는 자양 앞에 있는 두 글자를 지워버렸죠. 자는 호용아 그대는 용기를 좋아하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 상문 나는 옛날에 일찍이 대용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부자는 우리 선생님 공자님한테서 부자한테 상문 일찍이 들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 진정한 용기는 마음속에 있는 용기라는 것을 설명한 데고 이 대목이 중요한 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반이 불축하고 내가 자기 반성해 보니까 축은 당당한 것입니다. 불축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당당하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수갈관박이라고 거지가 온다고 할지라도 불체언자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최는 당당한단 말이야. 버틸 수가 없었단 말이야. 진정한 용기는 내가 정직을 쓸 때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는 정직하지 못할 때에는 거지 앞에서도 없는 것이다. 차반이 축이면 내가 반성해 볼 때 내가 당당하다면 그 다음에 수천만인 백천만원 명이 군대가 몰아와도 오왕은 난 그 앞에 당당하게 맞아주고 복잡으로 간다고 말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용기다. 그 맹사시는 맹사시는 수기 기를 다시 말하면 정신을 지킨 것이고 그 대신에 불려 용기 지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증자만 못했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하냐면 맹사시 앞에 있는 대로 앞에 있던 대로 맹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려서 아까 얘기했던 증자가 자기 자양한테 하셨던 말씀까지 설명하신 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정한 용기는 어디가 있냐? 내 마음속에 있어서의 신념하게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있다. 그럼 오늘 어디까지 한 것을 하냐? 그러면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증자가 일찍이 이 양자한테 자양한테 물었던 거 그 앞에다가 이 번을 쓴다면 그 앞에까지 해서 여기까지를 오늘 10월 며칠로? 19일입니다. 네? 19일입니다. 19일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로 하고 그 대신 이분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연계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호연지기는 결론입니다. 호연지기는 자기 내면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면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정당성이냐? 우주 기운까지를 다 당당히 받아들인다. 영화도 받아들인다. 부처님도 받아들인다는 정도까지 커나가는 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연지기는 호연, 호자가 큰 호자. 무슨 여자는 호연, 여기 호연은 아무것도 뭐냐면 우주 기운입니다. 우주 정신까지를 받아들인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기독교 이론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호연이라는 것이 그 호연, 연자는 뭐냐면 무슨 연자가 자연연자, 즉 우주 대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호연정기고 연자는 연애가 핵심이 있습니다.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 연 속에가 핵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말해 호연지기의 뜻을 알아두어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더 큰 호연지기를 실천하는 체계로 가는 것들이 중요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진도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말하는 올바른 정신이어야말로 바로 우주적, 세계적, 역사적 발전 법칙에 변질되는 말하면 세계의 변증법의 이론적 기초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호연지기 기초를 말 한 번 갖고 이해하시겠습니까? 100번, 1000번 반복하셔서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수고하셨습니다.